네, 준마렐라의 도전. 오늘 이 시간 또 우리를 아주 활기차고 유쾌하고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쏙쏙 줄 만한 182 같은 분들. 네. 그렇죠. 두 분 자리해 보셨습니다. 먼저 우리 깜찍이 성금 씨. 네, 저도 준마렐라가 되고 싶은데 이 세상 총각들이 모두 실종됐나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도 182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요? 말이 그래서 되네요. 일이라도 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일도 없네요, 요새는. 그래서 항상 투잡을 꿈꾸는 개그우먼 서성금 인사드립니다. 네, 네. 성금 씨. 네. 아, 오늘 이 헤어스타일이요. 달라졌죠? 네, 헤어스타일 또 가발 같아요. 그 가발 한번 흔들어 봐 주셨어요. 아, 이거 제 머리예요. 제 머리 맞습니다. 맞아요. 옷에 오늘 머리가. 구멍이 났어요. 추운데. 구멍이 났다고요? 예, 이쪽에. 제 마음에 난 구멍보다 더 클까요? 아, 근데 그게 패셔니스트예요. 굉장히 네, 패셔너블하고 감사합니다. 헤어스타일도 깜찍하고요. 그쵸. 정말 누가 성금 씨를 깜찍이라 불렀는지 잘 붙였습니다. 이게. 네, 준마렐라 도전의 패셔니스타 그렇죠. 네, 성금 씨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죠. 매주 여자를 위한 직업을 소개해 주시는 김현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직업이요. 페도티스트. 네. 아주 독특한 직업인데요. 처음 페도티스트. 들어봐요. 네. 이 직업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 혹시 신발에 밑단이요. 네. 혹시 앞이 달아 있으신가요? 아니면 뒤에가 달아 있으신가요? 뒤가 뒤. 달아요. 오래가 많이 네. 달죠? 앞으로 다는 친구들은 우리 뭐하고 다니는 중고등학생 친구들일까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걷는 친구들. 이렇게 쓰러질 것처럼 걷는 친구들. 네, 그렇죠? 그래서 앞이나 뒤 그리고 또 좌우로 달아 있는 형태별로 또 다리의 뭐 길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안장다리나 바깥 그 팔자걸음을 하는 사람들은 네네. 고관절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O자형 다리가 형성되기 쉽고요. 또 약간 기울어져서 걷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네. 척추에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분들 좀 잘 아시다시피 평발의 경우에는 그 완충 기능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대로 고통을 척추까지 전달을 해서 남들의 그렇죠. 고통의 몇 배까지 이른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이러한 이제 발과 관련된 건강에 대해서 케어를 해주는 페도티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발이 사실 중요하죠. 페도티스트. 예.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성금 씨? 아,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와, 저희는 네. 생소한 직업만 찾아가는군요.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발의 뒤꿈치의 바깥쪽에 달더라고요. 팔자로 걷나요? 너무? 네, 팔자로 걷는 팔자로 걷는 분들이 경우 그런데 많으시고요. 어쨌든 굉장히 지금 저희처럼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직업에 대해서 자세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직업에 대한 뭐 유래를 약간 그냥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요. 네,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유래 이런 거. 1980년도에 의학용어로 전문적으로 등재가 되긴 했는데요. 이전에 저희 1940년도에 그 소아성 환자들이 갑자기 증가한 때가 있었어요. 네.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는 뭐 병사들도 전쟁으로 인해서 발목을 잃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발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서 발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기능성 신발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이 좀 두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국에서는 이제 1990년도 이후에 그 뭐 마라톤이나 운동하는 선수들을 먼저 그 테스트하면서 마라톤을 하는 경우에는 신발을 이제 꽉 끼는 신발을 좀 많이 신잖아요. 그렇죠. 오래 달려야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실제 뭐 지영준 선수나 뭐 이선영 선수나 하는 선수들은 꽉 끼는 신발을 신고 달리다 보니까 발의 관절이 위로 튀어나옴으로 인해서 발등이 이제 둥그렇게 변형이 되는 그 현상들이 일어나서 마라톤을 오래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발 관리가 중요하겠다라는 그쵸. 의미에서 좀 대두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러한 의미에서 뭐 발에 대한 그 기능뿐만 아니라 유형별로 발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케어를 할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상담해주는 직업이 페도티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한 야. 전문가네요. 발 전문가.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가 이 신체, 손바닥과 발바닥에 신체의 모든 것이 그쵸. 있다라고 네네.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하는데 예. 그렇군요. 이봉주 네. 선수가 마라톤을 할 때 그 산 신발. 그 신발이 뭐 180만 원, 한 켤레, 뭐 왜냐면 딱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람의 맞춤형. 네네. 그 신발을 신고 금메달을 따고 네. 이랬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그래요. 그 직업이 이제는 일반인들한테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군요. 저는 이제 네네. 궁금한 게
환자나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진짜 일반인들도 그러면 일반인의 발까지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요즘 근래 들어서는 일반인도 관리를 받고 있고요. 그 아찔한 하이힐을 신으시는 분들이나 그 바닥이 바로 닿는 플랫슈즈를 신으시는 그 패션 신발을 많이 신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우선 플랫슈즈가 좀 편해 보이시잖아요.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걸을 때는 그 체중의 3배, 그리고 뛸 때는 체중의 10배까지 충격이 바로 몸으로 흡수가 돼서 척추나 이런 데 부담이 좀 된다고 하거든요. 예, 네, 몰랐어요. 네. 보통 플랫슈즈 같은 경우에 이제 여자분들 특히나 아기 엄마들이 많이 신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발이 네네. 편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그런데 충격 흡수가 안 되네요. 네,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좀 갈 수가 있고요. 네. 특히나 또 하이힐을 신는 여성분들 저희도 신고 있지만 그쵸. 네, 이런 분들은 그 앞코가 뾰족한 경우에는 그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무지외반증이라는 그, 네. 예, 그 관절의 뼈에 그 형성이 좀 비틀어지는 병이 또 유발이 되죠. 맞아요. 그리고 또 뭐 혹은 또 하이힐을 신는 경우에는 하이힐은 관절 그 발목에 있는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여성분들의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예, 케어를 받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 건강심사평가원의 그 통계를 보면 2004년도에는 그 무지외반증 그 수술을 하신 분들이 실제 1,200명 정도가 됐었는데요. 네. 2008년도에는 한 4배가 증가한 4,800명 정도가 수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신발에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모양의 변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까지 같이 오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다 같이 케어를 좀 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엄마가 무지외반증이세요. 근데 그게 유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딸에게는 거의. 그래서 네네네. 저더러 맨날 키를 신지 말라고 그렇게 잔소리 하시거든요. 오. 성금 씨는 관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성금 항상 씨는 운동화. 저는 아니, 근데 저 옷에 힐을 신을 수는 예, 없죠. 저는 힐을 한 번도 안 신어봤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졸업사진 찍을 때 네네. 다리가 길어 보이고 이뻐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힐을 한번 신은 적이 있는데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내가 걷는 게 아니라 어디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맞아요. 이렇게 이러고 걸어가지고 그렇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 또 네. 많은 여성분들이 킬힐을 많이 신고 다니세요. 그쵸. 지금 네네. 서진 씨 또 신었습니다. 신발 또한 킬힐인 네. 것 같아요. 엄청난 킬이죠. 그렇죠. 네. 킬, 죽음의 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 아는 이번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힐을 높은 걸 신어요. 네. 운동화 신으면 잘 못 뛰어요. 오. 킬힐을 신으면 따닥따닥 하면 굉장히 잘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몸이 거기에 완전히 그게 적응했나 적응이 봐요. 되는데 그래, 진짜 그래요. 네, 좀 그리고 척추나 이런 거에 좀 네. 걱정은 되긴 하는데 잘 뛰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맞죠? 그리고 정말 대단한 준마렐라 분들이 계세요. 네, 네. 아기 뒤에 업으시고 힐 신고 아기 뒤에 업으시는 분들. 그래요. 네, 어머님들 보통 이게 애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기 힘드시다고 잘 안 하시잖아요. 키릴만은 포기할 수 없으신가 봐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본인은 편하다고 이제 만성이 돼서 근데 저희가 볼 땐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우리 위태위태해 여성 보이죠. 세 분의 네. 발 건강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엄마가 무지외반증이 좀 있으셔서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좀 심각하세요. 그래서 저더러는 항상 잔소리를 하셔서 저는 일할 때만 잠깐 키리를 신고 아, 그 평상시에는. 외의 시간에는 이제 운동화를 좀 많이 신으려고 하죠. 그렇군요. 네.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도 네네.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힐을 좀 많이 신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발 건강 어떠세요? 그 강의를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네. 되기 때문에 네. 키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cm 정도는 신어주는데요. 저는 예전에 운동을 한 10년 정도를 했었는데 무슨 운동이요? 그냥 뭐. 검도나 이렇게 달리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요. 그걸 할 때는 근육이 말 근육 같아요. 네. 그 맨발로 뛰면은 조금 더 가벼운 느낌하고 빨리 달린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맨발로 달리다 보니까 연골에 그 빨리 이제 연화가 돼서 좀 요즘에는 통증이 비 오면 요즘 같은 날은 벌써요?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우리 네. 성금 씨는 발 건강합니다. 됐고요. 자,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발 네네. 굉장히 딱 건강해 보여요. 왜냐면 늘 항상 운동하시고. 그러니까요. 네, 저- 제 발과 비슷할 것 같아요. 저 사실 하나 여기 이 자리에서 좀 밝힐 게 있는데요. 네. 사실 제가 운동화 신고 다녀서 굉장히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준마렐라 분들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살이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찌니까 네. 발바닥이 무너내리는 느낌. 아. 네, 이렇게 한 번씩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발목도 너무 아프고. 그렇죠, 네, 그렇죠. 살에 의한 발목이 조금 아픈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그게 살에 의할 수도 있고요. 장시간 운전하면 또 그렇게 돼요. 맞아. 제가 소시적에 알바로 택시를 했지 않습니까? 진짜요? 정말 안 해보시는데. 12시간씩 운전하고 내리면 발이 땅에 딱 닿는 그 순간 땅이 쑥 꺼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발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요. 내리셔서 막 걷기 운동도 하고 네. 하시는데 정말 그런 직업에 딱 필요한 그런 네, 분들을 네. 위한 딱 직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만 봐도 지금 각각의 발 건강이 모두가 다르고 그렇죠. 각각의 케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페도티스트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네.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뭐 업무는 뭐 의료 분야나 상업 분야나 스포츠 족부 관리 분야로 또 나눠지는데 신발이나 발 보조기구, 발에 관련된 페도틱 장비를 이용을 해서 그 불편을 해소하는 업무를 하는 거고요. 네. 만약에 그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먼저 발을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발에 문제가 있다,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페도티스트가 그 발에 맞는 인솔이라든지 장비들을 개발하거나 또 추천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아픈 점을 좀 케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직업이죠. 그러면은 뭐 그렇군요. 디테일하게 예. 힐을 꼭 신어야 될 경우에 당신이 몇 센치 정도의 힐을 신는 게 좋습니다까지 다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인솔이라고 하는 그 장비가요. 네. 영어로는 이게 그 안창이라는 거, 우리나라는 그 좀 흔히 깔창이라는 얘기를 많이 깔창. 쓰죠. 네. 예. 그 인솔을 통해서 이게 힐을 신을 때 인솔의 앞면에서 이렇게 밀리지 않도록 밀림 방지 또는 인솔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좀 스펀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추천을 해주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네네. 불가피하게 신어야 된다면 건강하게 신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그렇죠, 좀 그렇죠. 알려주는 네네. 역할을 하네요. 저 오늘 좀 솔직한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네. 이 페도티스트라는 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다양하게 모든 직업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선 패티큐어라고 해서 우리 발 관리하잖아요. 네. 뭐 발 관리하는 것들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 수제화 만들 때 장인들이 수제화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장인의 정신이 또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다음에 발이 뭐 어디가 아프냐, 뼈 구조가 이렇다, 뭐 관절이 어떻다 하려면 정형외과 의사님 계셔야 되죠. 그렇죠. 이 모든 걸 다 갖춰줘야 페도티스트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네요. 네.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었어요. 아니, 그래서 그런데 우리 네. 준마릴라 분들이 과연 이게 투잡으로 가능할지 너무 처음부터 업무가 어렵거나 아우 정말 아이 키우는 것보다 더 어렵네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예, 어려운 점 그런-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뭐 교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받으면 어려운 점은 크게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페도티스트로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발을 만져야 되고 네. 또 그걸 또 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다소 이제 거북해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아. 장기적으로 하시다 보면 치료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적응을 해서 크게 어려울 점은 없다라고 하시고요. 또 뭐 그 인솔이라든지 보조기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분진이나 뭐 이런 가루 또 고열을 또 바로 앞에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뭐 한 5% 정도 밖에 안 되고요. 그 업무를 하는 분들은 네. 실제 한 90% 이상은 직접적으로 앞에서 치료나 이렇게 간단한 설명 정도를 해줌으로 해서 케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뭐 업무를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과도한 업무 비중은 크지 않아서 어렵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우리 준마렐라 분들이 갖춘 게 있잖아요. 네네네. 어떤 꼼꼼함 그리고 세심함 이런 걸 잘 살리면 충분히 도전해 볼만 할 것 같기도 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페도티스트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들을 좀 갖춰야 될까요?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별로 안 됐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 학력이라면 그 신청을 가능하시고요. 네. 이외에 뭐 요즘에는 재활치료라든지 물리치료 관련한 학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과에서 만약에 공부를 하셨다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뭐 더불어서 소양적인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면 그 내가 아파 보지 않은 이상 다른 사람의 발이 아픈 정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쵸. 우선은 아파보신 사례를 분들이 좀 있나요?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좀 능력이 형성은 되겠지만 네. 직접 아파보지 않은 이상에서는 사례를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그 사례를 조금 더 연구하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좀 느껴보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도라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이 사례나 예.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얻는 간접 경험 굉장히 그럼요. 소중하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업무를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학교가 아닌 이상 그렇죠. 그렇다면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뭐 어느 곳에서 교육을 가면 뭐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그 한국 페도틱 협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그 2급과 3급 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요. 네. 2급의 경우에는 한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하시고요. 네. 가장 쉽게 접하시는 3급의 경우에는 40시간을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 자격이기 때문에 취득하시는 데는 어려움은 없으신데요. 네. 이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대학교에서 부설로 평생교육이나 평생교육. 예, 그런 것들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교육 이제 어디서 하는지는 알았어요. 그럼 뭘 배우는 그렇죠. 건가요? 아까 송금 씨 말대로 네. 경영학과도 들어갈 것 네. 같고요. 그렇죠. 또 뭐가 들어갈까요? 장인적 이게 수제화 만드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가공 기술이라고 네, 가공 네.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좀 들어갈 것 같고요. 네. 궁금합니다. 진짜 뭘 배울지가 너무 궁금해요. 네. 페도티스트 업무 자체가 장기적으로 할수록 이게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면에서나 또 외향적으로 해왔던 것들에서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그 이론적으로 배우는 부분은 그 발의 해부학 구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기 약간 때문에 의학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용어들도 나오고요. 일단 그럼 성금 씨 얘기가 일단 맞았고요. 네. 네네. 두 번째는 그 발에 관련된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족저근저암이라든지 무좀, 흔하게 나오는 무좀 아니면 또 아까 무지외반증 같은 네. 경우들 우리 그 족저근저암에 대해서 아세요? 아니요. 족적 근조 암이요. 네, 암인가요? 암 또는 염에서 암으로 이제 발달하는데 근저염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 경우 이제 발에 스펀지 역할을 하는 그 발등에 보면 스펀지 역할을 하는 그 족저근저라는 게 있는데요. 네. 여기에 염증이 생김으로 인해서 발에 충격을 그대로 흡수를 해버리니까 무릎 관절이 같이 퇴행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무섭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TV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네. 족저근저암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면 발 뒤꿈치를 손끝으로 살짝 눌렀을 때요. 네. 이게 발 뒤꿈치에 뼈가 바로 만져지신다 하시는 분들은 족저근저암이 조금 의심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성업 씨. 성금 씨 어때요? 저는 성금 씨는 아픈 거 바로 해봐야 돼요. 네, 해봐야 사실 돼요. 지금 해보고 네네. 싶은데. 근데 이게 뼈가 만져진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요? 그게 성금 씨는 못 느끼는 느낌이에요. 그게 성금 씨는 살이 많아갖고요. 네.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네. 뼈는 만져지지 않는 것 같고요. 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 뒤꿈치에 만져지는 그 살, 그렇죠. 딱딱한 살이 만져지기 마련인데 네. 족저근저암의 경우에는 이 살들이 다 이제 물러져서요. 그 연골이나 이런 것들이 물러졌기 때문에 바로 안에 있는 뼈까지 만져지는 게 되는 그래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게 뒤꿈치가 없다는 느낌, 쿠션이 없다는 네네, 느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주 빵빵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런 일상적인 질환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과정하고 또 우리가 그 신발이나 뭐 이런 걸 제작을 하기까지는 기본 과정들이 있는데요. 발이 그 일반인들의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발 모양을 이제 떠보는 스캔 작업이라든지 그 스캔 작업, 발 모양에 따라서 어떤 유형의 신발이나 인솔들이 맞을지에 대한 네. 그 이론 실습 과정들이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다양하네요. 다양하게 진짜 배워야 되네요. 어쨌든 네. 지금 우리 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메디컬 의학적인 정보까지 드리는 주말에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근데 네. 우리 주말렐라 분들 중에서도 정말 말씀하셨듯이 여성분들이 오히려 발이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본인이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보셨더라면 이렇게 페도티스트가 한번 되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네, 않을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성우 씨 이쯤에서 또 준비한 게 이쯤에서 있죠? 제가 또 랭킹 네. 준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오늘 페도티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준마렐라 분들께서 아우 페도티스트가 도대체 뭐야 이게 될까 내가 저거 해도 될까 이러는데 우리나라에 키를 신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발에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발 걱정되면서도 키를 신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 이거 그럼 여쭤볼게요. 네. 왜 다 신으세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신으세요, 일단, 선희 씨? 패션의 완성은 패션은- 신발입니다. 그렇군요. 신발이 신어야 옷 매무새도 달라지고요. 여자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네. 대표님 왜 신으세요? 네, 저는 키가 큰 편인데 170 정도 되는데요. 네. 키 큰데 왜 신느냐고 하는데 제가 골격도 큽니다. 그래서 골격을 조금 더 늘씬한 골격으로 보이기 위해서 좀 결국은 패션의 보완 차원에서. 완성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패션의 완성을 위해서. 저는 여성분들이 키를 신는 이유. 네. 진짜 멋부리다 발목 나갑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 그거 진짜 큰일 납니다. 아차는. 진짜 위험해요. 그리고 매놀 같은데 그 실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거. 어쨌든. 네. 예, 이유 있지요, 다. 이유 있습니다. 네. 오늘 거의 다 나왔는데요. 네. 4위는요. 윗공기가 좋아서 나도 좀 올려다 봅시다. 그렇죠. 네. 뭐 이거 네. 요새 남성분들이요. 네.
약간 이 발목 이상으로 오는 신발을 신는 분 남성 벗겨봐야 돼요. 그렇죠. 그 신발 안에 100% 이거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는데 복숭아뼈가 신발 위로 보인다. 이상해. 의심해봐야 됩니다. 예, 그렇죠. 이거 아니, 조심해봐야 그러니까 되는 거. 요즘은요, 남성분들도 키리를 신고 다니는 게 맞아요. 맞아. 아니, 신고 네. 다니는 거예요. 그게 4cm더라고요. 복숭아뼈가 신발 위에 이렇게 보이니까 어색하더라고요. 이건 네. 뭐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네, 같고요. 키에 대한 로망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3위는요, 네. 나이 들면 못 신을까봐. 언제 신어? 지금 신지. 하기는 이런 마음? 그쵸. 나이가 있으면 신기가 힘들죠, 키링을. 네. 요거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네. 많이 안 신으시는 분들이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네. 자, 2위입니다. 완성된 스타일링을 위해서. 저는 이게 1일 줄 알았는데 이게 의외인데요? 거의 다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리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네. 게 2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1위가 뭘까요? 1위는요, 여러분 100% 공감합니다. 네. 높을수록 왠지 모를 자신감 상승? 아하, 이거 착각하시는 맞습니다.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제가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높을수록 주눅 듭니다. 진짜로요. 저는 근데 그 주눅 한번 크셨잖아요. 느껴보고 싶네요. 이미 네. 커보셨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어쨌든 제 나름의 1위는 두 번째 거. 그쵸. 그렇죠? 네. 완성된 스타일링을 위해서 키를 신는다. 어쨌든 조심해서 신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이 직업을 교육도 받고 수업 네. 내용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은 어디로 할 수 있나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개인 창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어떤가요? 처음 이제 개인 창업을 바로 하시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 스킬적인 부분을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스포츠 관리, 그 족부 관리 센터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기 디자인 업체라든지 아니면 또 기능성 신발이나 인솔 제작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 속해서 그 인솔 제작 과정이라든지 네. 맞춤형으로 하는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것들을 익히시는 게 좀 좋으시고요. 뭐 만약에 개인 사업체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는 경우라면 개인으로 병원에 소속이 돼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정형외과나 소아과 그리고 또 뭐 족부 클리닉 센터 한의원 등에서 그렇군요.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근무하게 되는 시간은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근무를 해야 업무 될지. 시간도 업무 시간은 이제 정기적으로 뭐 인솔 제작 업체라든지 뭐 스포츠 클리닉 센터라든지 정기적으로 네. 근무하시는 곳이라면 뭐 6시부터 10시까지 저녁 늦게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6시에 퇴근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하게 그 특정 요일만 출근을 하는 경우예요. 그런 그래서 경우 있나요? 주말엘라 분들이 시간 관리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그쵸. 분들은 병원에 특정 요일만 출근하셔서 클리닉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되실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네요. 네네.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성금 씨가 제일 궁금해하는 그렇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요. 수입. 세 번 네. 털어주시죠, 오늘은. 수입. 그렇죠. 네. 어떻게 됩니까? 네. 수입이 그 처음에 입문하실 때는 수입은 크지는 않으시고요. 네. 보통 연봉치고는 한 1,800만 원 정도가 되시고요. 환자 관리 수라든지 좀 경력에 따라서는 5,500만 원 이상까지 좀 받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오, 이거 이거 전문가가 되면 네네. 굉장한데요? 네. 저는 그래서 갑자기 솔깃하네요. 네. 갑자기 솔깃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직업 우리가 지금 처음 들어봤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현재 페도티스트로 활동하고 그래요. 계신 분들이 혹시 몇 명이나 계신가요? 궁금한, 저는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제화 장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약에 그 지금 배우신다면 아마 페도티스트로 활동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국 페도틱 협회에 따르면 2012년 현재에는 250명이 등록이 되어 있으시고, 250명. 네네 그 협회에만요. 그렇고 그 통계로 잡히는 것만 그런데요. 이외에도 그 신발 제작 업체나 이런 곳에서 유관 직업으로 활동을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현재 그 올해 기준에서 페도티스트가 필요한 인원수는 한 1,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인원들이 다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라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네요. 네네, 특수 시장이죠. 예. 그러니까 연관된 직업까지 다 이제 포함을 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많겠네요. 예. 자, 그렇다면 페도티스트 직업적 전망, 여쭙지 않아도 될 그러니까요. 만큼 네네. 맑을 것 같은데 앞으로 쭉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그 건강한 삶 그리고 또 누리고 사는 삶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에 흔히 알고 있는 워킹화 아시죠? 네, 그리고 알고 있죠. 기능성 신발에 대해서 좀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족부 관리 센터나 이런 클리닉 센터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개인 샵이라든지 이런 클리닉 센터를 개인적으로 오픈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이 직업에 한번 입문을 처음이니까 입문을 해보시고요. 향후에 가정에 뭐 조금 여유라든지 조금 상황적으로 창업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이 직업군의 뭐 전문인으로서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그렇죠. 수요가 꽤 있는데 지금만큼 이제 공급이 따라가지 공급이 못하고 있다고 따라가지 하니까 못하니까. 이것도 어떤 블루칩 네. 시장이네요. 진짜 숨어있는 시장. 그렇습니다. 예. 정말 좋은, 성급 씨 한번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진짜로. 저는 지금요, 저희 동네 그 워킹아 여사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지금 제가 가만 생각하면 페도티스트가 아닌가. 네, 굉장히 발에 대해서 꼼꼼히 얘기해 주시는데, 저도 한번 공부를 해볼까 맞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발이 건강해야 신체가 건강하다고요. 그럼요. 우리가 예. 제일 많이 걷고 있는 닿는 부분 발 정말 건강하시면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발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페도티스트의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아는 게 힘인 것 그렇죠, 아는 게 같아요. 힘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직업들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정말 우리 준마렐라 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더 알찬 소식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